영남 이공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토픽 특강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0년 2학기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토픽 특강 10주 화요일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업은요,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오늘은 듣기 모의고사 문제 5회를 함께 풀고 있는데요. 23번부터 24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박희정에서 출판한 토픽 비법 실전 모의고사라는 책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저 박수영과 함께 듣기와 쓰기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수요일, 목요일은 이수님 교수님과 함께 읽기를 공부하고 있고요. 23번, 24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24번 문제 듣기 아까 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인데요. 외국인 등록증을 잃어버렸는데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경찰서로 오셔서 분실 확인서를 받으신 후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발급을 받으실 때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권과 사진 한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 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가도 될까요? 네. 분실 신고 후 14일 이내에만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23번. 자,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번.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라고 하고 있죠. 1번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을 취소하고 있어요? 아니요. 남자는 외국인 등록증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를 알고 싶어 합니다. 2번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신청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 신청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23번 정답은 네, 4번이네요.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위치를 문의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재발급 받습니까? 묻고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X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4번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사진을 찍어줍니까? 아닙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는 사진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2번 경찰서에 가면 분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분실 확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분실 확인서를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3번 이 남자는 외국인 등록증을 두 번째 잃어버렸어요? 아니요.
두 번째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잃어버렸어요. 4번 분실 신고 후 14일 이후에 재발 발급받아야 돼요? 아니요. 14일 안에 재발급을 받아야 해요. 분실 신고하고 14일 안에 14일입니다. 14일 안에 재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 뒤로 재발급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도 아닙니다. 그래서 23번, 24번 문제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25번부터 26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25번, 26번 문제도 함께 들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24번, 26번 문제입니다.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알맞는 것. 2번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 그렇죠? 이거 먼저 풀고 이거를 두 번째로 풀게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제 들어보세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박사님께서 만드신 표적 항암 치료제는 기존의 항암 치료제와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의 항암제와 달리 독성이 거의 없어서 치료 과정 중 나타나는 부작용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보통 항암 치료 중 겪게 되는 구토, 탈모와 같은 고통스러운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들도 많은데요. 이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들까지 파괴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표적 항암제는 정상세포는 다치지 않게 하고 암세포만 파괴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치료를 받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박사님께서 만드신 표적 항암 치료제는 기존의 항암 치료제와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의 항암제와 달리 독성이 거의 없어서 치료 과정 중 나타나는 부작용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보통 항암 치료 중 겪게 되는 구토, 탈모와 같은 고통스러운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들도 많은데요. 이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들까지 파괴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표적 항암제는 정상세포는 다치지 않게 하고 암세포만 파괴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치료를 받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25번 26번 자, 25번, 26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함께 보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여자와 남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항암 치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항암 치료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나요? 항암 치료의 희망, 표적 항암제를 아시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암의 관역을 명중시키는 약제, 표적 항암제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암 수술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암 수술을 왜 이러지? 암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적 항암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표적 항암제가 없었을 때는요, 암 치료로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이런 치료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치료를 하면 전신에 독성이 생겨서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만 얘가 표적적으로 암세포만 선택해서 골라서 죽이는 것이라고 하게 되고요. 예전에는 암 치료를 이 사람도 지금 암에 걸려 있는데요. 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많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빈혈, 머리가 아프고요. 또 이렇게 백혈구 혈소판이라는 게 줄어들고 구내염, 입 안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오심, 구토가 있고 설사가 하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바로 메스꺼움, 구토가 생겨서 신장에 독성이 생기고요. 입맛이 없고 몸이 힘들어집니다. 입안에 염증이 생기고 이때 백혈구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수족증후군이라는 병도 생기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할 때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균 세포를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몸이 서서히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도 골반, 뼈, 복부, 배, 피부, 폐, 목, 뇌까지 많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낫기 위해서 선택한 항암 치료가 나중에는 환자들을 더 힘들게 해요. 정말 힘들게 하는 치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표적 항암 치료제라는 게 있어서 암 치료에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사님께서 만드신 표적 항암 치료제는 기존의 항암 치료제와 어떻게 다른가요? 자, 박사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표적 항암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과거의 항암 치료와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여자가 질문을 합니다. 기존의 항암제와 달리 독성이 거의 없어서 치료 과정 중 나타나는 부작용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항암제하고 다릅니다. 독성이 없습니다. 독이 없습니다. 독은 나쁜 거죠. 독은 우리 몸을 죽이는 거예요. 독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 중 치료할 때 항암 치료할 때 나타나는 볼 수 있는 무엇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치료할 때 부작용이 있는데요. 자,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보통 항암 치료 중 겪게 되는 구토, 탈모와 같은 고통스러운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들도 많은데요. 보통
보통 항암 치료할 때 겪게 됩니다. 함께 합니다. 구토. 왜? 탈모, 머리카락이 없어요. 구토, 머리카락이 없어요. 같은 고통스러운, 아프고 힘든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다.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왜? 구토 토해요. 머리카락 빠져요. 배도 아파요. 어깨도 아파요. 골반도 아파요. 아픈 게 너무 많아서 환자들이 치료를 안 하고 싶어 해요. 항암 치료 자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보통 항암 치료 중 겪게 되는 구토, 탈모와 같은 고통스러운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들도 많은데요. 이는 치료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들까지 파괴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왜요? 이것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암세포도 또 정상세포, 괜찮은 세포도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에는 암을 만드는 암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러한 암세포를 먼저 죽여야 되죠. 암세포는 죽여야 되지만 정상세포 죽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항암 치료는 정상세포들도 죽이고 파괴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표적 항암제는 정상세포는 다치지 않게 하고 암세포만 파괴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치료를 받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표적 항암제라는 것이 있어요.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표적은 원래 표적은 이런 것이 표적입니다. 다른데 여기에 맞추는 게 아니고 딱 여기에만, 여기 안에만 화살을 쏘아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이 있을 때도 이것만 치료하는 거, 이것만 치료하는 거, 이것만 치료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을 표적 치료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표적 치료. 정상세포는 그냥 두고 정상세포는 다치지 않습니다. 암세포만 파괴합니다. 부서지게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 부작용, 구토, 탈모 이런 것들을 제일 적게 합니다. 그래서 치료받는 환자의 삶의 질, 이런 것들, 구토, 탈모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박사님께서 만드신 표적 항암 치료제는 기존의 항암 치료제와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의 항암제와 달리 독성이 거의 없어서 치료 과정 중 나타나는 부작용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보통 항암 치료 중 겪게 되는 구토, 탈모와 같은 고통스러운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들도 많은데요. 이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들까지 파괴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표적 항암제는 정상세포는 다치지 않게 하고 암세포만 파괴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치료를 받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읽어 보았습니다. 이제 지문 내용을 보면서 25번, 26번 함께 확인을 해 볼게요. 1번,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암 환자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암 환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힘들까요? 그런 고통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건 맞는 것이긴 하지만 남자의 중심 생각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2번, 부작용을 줄여서 환자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네, 이게 바로 정답이네요. 부작용이 많습니다. 항암 효과에는. 그래서 부작용을 줄이고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기존 항암제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말에 대한 내용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4번, 이중 치료 중 정상세포가 다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그렇죠? 치료할 때 정상세포가 다치지 않게 노력해야 해서 이 남자는 표적세포를 만들었고 그 표적 치료가 2번 부작용을 줄여서 환자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표적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6번,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표적 항암제는 어떤 제품입니까? 모든 세포를 파괴시킨다? 땡, 아니요. 모든 세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2번, 표적 항암제는 기존의 항암제보다 독성이 없다? 맞아요. 2번, 표적 항암제는 독성이 없어서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표적 항암제는 기존의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많다? 아니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4번, 표적 항암제는 구토나 탈모와 같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아니요. 표적 항암제는 구토나 탈모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4번 틀리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그래서 26번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27번부터 28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7번, 28번. (27번) (28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지문을 2번 듣고 문제를 풀이하게 되겠습니다. 27번,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의도. 왜 남자는 여자에게 말을 할까요? 무엇을 하고 싶어서 여자에게 말을 걸었을까요? 2번, 28번. 자, 27번, 28번 같이 볼게요. 27번.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의도를 고르십시오. 남자는 어떤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28번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역시나 28번 문제를 먼저 풀고 2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수미 씨, 아직 퇴근 전이지요? 사무실인가요? 네, 이제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 계약 미팅이 있어서 약속 장소로 가려고 하는데 주소를 적은 종이가 없어서요. 사무실에 두고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제 책상 위 좀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아직 퇴근 전이지요? 사무실인가요? 네, 이제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 계약 미팅이 있어서 약속 장소로 가려고 하는데 주소를 적은 종이가 없어서요. 사무실에 두고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제 책상 위 좀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27번. 자, 27번과 28번 문제는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남자와 여자는 회사원입니다. 회사원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28번. 수미 씨, 아직 퇴근 전이지요? 사무실인가요? 남자가 수미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부탁이 있어서입니다. 수미 씨 아직 퇴근 전. 퇴근 안 했죠? 사무실이에요?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여자는 이제 퇴근을 하고 싶었습니다. 퇴근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이제 금방, 막은 금방, 바로 즉시입니다. 나가려고 했어요. 참은 바로 그 시간이라는 뜻이죠. 네, 지금 바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계약 미팅이 있어서 약속 장소로 가려고 하는데 주소를 적은 종이가 없어서요. 자,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계약을 합니다. 물건을 사고 팝니다. 미팅이 있습니다. 미팅 괜찮습니다. 미팅은 만나다 라는 뜻이고 회의하다 라는 뜻도 괜찮습니다. 오늘 계약 때문에 만납니다.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에 가려고 합니다. 약속 장소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적었어요. 그 종이가 없어서요. 주소를 적었어요. 근데 주소 어디예요? 주소 모릅니다. 사무실에 두고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제 책상 위 좀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사무실에 저 그 종이 두고 나왔어요. 주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만약 오케이? 제 책상 위 좀 확인하다 보다 찾아줄 수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좀 봐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7번, 28번 문제 내용 확인까지 했습니다. 잠시 쉬고 27번, 28번 정답 확인해